안녕하세요. 양악도사입니다. 오늘은 양악수술 후에 통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악수술의 통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양악수술 후에 통증이 엄청 클 것이다,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오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양악수술 후의 통증의 크기는 옛말에 뼈를 깎는 고통이 유발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거는 옛날에만 존재했었던 통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마취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뼈를 깎는 행위 자체를 하려면은 뼈에 접근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뼈에 접근하기 위해서 피부에 상처를 내고 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미 뼈를 깎는 고통이 유발이 돼요. 그러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뼈를 노출시키기 위한 상처에서 유발되는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는 현대의학 기술에서는 그런 통증은 유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다 마취를 한 상태에서 뼈를 수술하려면 뼈에 접근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런 통증은 절대로 유발될 일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양악수술 받는 분들도 모두 다 그런 통증에서는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뼈를 잘라놨는데 거기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뼈 자체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유발되는 통증은 다 뼈에서 유발되는 통증이 아니고, 뼈에 접근하기 위해서 입안에 만들어 놓은 입술 주변의 상처에서 유발되는 통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상처들은 대부분 일주일 안에 다 안정화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 상처에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통증이 유발되는 일은 또 잘 생기지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오해의 두 가지는 다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수술 후기에서 나는 너무나 아파서 죽을 뻔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왜 아팠던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수술한 상처를 잘 보호하지 않고 계속 자극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수술한 상처를 자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는 이제 입술을 들춰보는 행위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수술하면은 이제 고무줄을 갈 때도 그렇고, 아니면 양치질을 할 때도 그렇고, 입술이 좀 약간 들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한 행동을 할 때 들춰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수술한 상처가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거울 보면서 이렇게 들춰보는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더 이제 상처가 벌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더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수술하고 나서 일부러 유독 입술을 꾹 다물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입술을 내가 꾹 다물려고 하면은 입술을 다무는 근육이 이제 수술한 상처가 분포하는 범위랑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꾹 다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상처가 벌어지는 힘이 작용하게 돼서 더 아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을 다물려고 하더라도 너무 세게 다물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추천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술하고 나서 턱을 너무 크게 벌리려고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턱을 너무 세게 다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행동이 모두 상처를 자극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턱을 다물거나 벌리려고 할 때 다 입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다 긴장이 되면서 힘이 가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도 입술 상처를 자극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행동들, 그리고 그 외에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행동은 좀 약간 입술 상처를 자극하는 행동인 것 같은데, 그런 행동들을 자제한다면 아마도 양악수술하고 나서 통증을 줄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을 하면서도 환자의 통증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면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수술한 상처를 댈 수 있으면 좀 적게 절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술하고 나서 더 깨끗하게 봉합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상처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니까 통증이 유발되는 범위도 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고, 수술하고 나서 상처를 깨끗하게 봉합을 하면은 신경 말단이 더 잘 보호가 되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기간이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수술한 환자분들의 경우에 대부분 한 입원 기간 동안에 2-3일 정도가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큰 통증은 유발되지 않았다, 이런 후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양악수술 후에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양악수술을 고민하실 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